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통행료가 비싼 거가대교를 국가가 관리하거나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경남도의회가 채택했습니다. 진주 삼성교통과 진주시가 최저임금의 보장 책임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서부 경남 KTX 사업과 부산 제2신항 건설 사업을 면제 대상으로 신청했습니다. 최근 홍역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남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싸고 차종 간의 요금 편차도 가장 큰 거가대교의 통행료와 관련해 경남도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거나 재정 지원을 해서 요금 부담을 줄이라는 겁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불과 8.2km를 가는데 만원에서 최대 3만 원의 통행료를 내야 하는 거가대교. 심야 할인도 없는 데다 소형차의 경부고속도로 편도 통행료 2만 800원과 비교하면 킬로미터에 22배 비싸고 3종 대형차는 킬로미터에 50배나 비쌉니다. 특대형이나 버스 같은 경우는 단축 계획 목표치에 승용차는 거의 도달했지만 이 차들은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타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통행료를 내리란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통행료 인하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한 재정 지원금 비율이 인천대교보다 18%나 낮고 경남과 부산을 잇는 물류 관광 벨트인 국가 간선도로망을 국도로 지정하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때문에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도로로 전환하거나 재정 지원을 통해서 통행료를 낮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거가대교를 정부에서 직접 국도로서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우리 동남권의 또 물류 산업의 그 흐름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오는 4월 현지 의정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대책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진주 삼성교통 파업 사태. 그 쟁점은 진주시가 시내버스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보장 책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서로의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삼성교통에서 적자를 이유로 파업하고 있다. 진주시는 대체 투입한 전세버스에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총액만 따지면 맞습니다. 삼성교통 노동자들은 주 90시간, 월 315시간을 일해서 최대 410만 원을 받습니다. 열악한 경영 여건 때문에 한 달에 35일을 일하지만 시급은 7천 원 이하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때문에 삼성교통은 표준 운송 원가의 현실적인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진주시가 최저임금의 보장 책임이 있느냐는 것. 지난 2015년 진주시가 마련한 운용 기준엔 표준 운송 원가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만약에 표준 운송원가가 위반될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을 증가를 시켜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 진주시는 재정 지원은 총량 지원 방식이며 최저임금 문제는 노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타 3개사는 이렇게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크게 표준 운송 원가가 부족하지 않고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규일 진주시장은 직접 전세버스에 올라 삼성교통 파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진주시가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경비는 결국 시민의 세금이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시정 참여 기구인 진주시민소통위원회까지 대응에 나선 가운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시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신규 사업 가운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대상이 다음 주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남에서는 서부 경남 KTX와 부산 제2신항 건설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적어도 한 건은 면제 대상에 포함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은 2건. 5조 3천억 원 규모의 김천에서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와 12조 원대 부산 제2신항 건설 사업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 등을 검토해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은 예타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들어 면제 사업을 오는 29일 최종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의 요구 사항도 고려를 하고 또 기준과 원칙을 가능한 한 준수해서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7개 광역시도에서 각각 2건씩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적어도 한 건씩은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경남은 남부 내륙철도가 됐든 제2신항건설이 됐든 착공 시기는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평균 2, 3년 걸리는 예타 조사 기간을 앞당겨 실시 설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남부 내륙철도는 2022년 상반기, 부산 제2신항 1단계 사업은 2025년에 착공 가능할 전망입니다. 낙후 지역은 오히려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타 제도로서는 그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걸. 하지만 예타 면제가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을 낮추거나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는 만큼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졌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마음 놓고 바깥 활동하셔도 됩니다. 오늘 아침 창원은 영하 2도, 진주는 영하 6도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9도, 진주는 11도로 어제보다 2도 낮겠습니다. 건조특보 구간이 더 늘었습니다. 창원을 포함한 경남 5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경남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시거리도 탁 트여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밀양 영하 5도, 함안 영하 7도에서 출발합니다. 어제 꽤 포근했기 때문에 약간은 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밀양 10도, 양산은 11도로 어제보다 2도 낮겠습니다. 거창 영하 8도, 사천은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합천 11도, 남해 10도로 그래도 평년보다 4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거제 동쪽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토요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와 많이 춥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홍역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남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방접종과 함께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홍역 확진자는 모두 30여 명. 지난달 대구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한 이후 홍역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경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8일 한 건이 접수된 이후 꾸준히 발생해 오늘까지 모두 29건의 의심 환자가 접수됐는데 이 중 20명은 음성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는 보건당국과 비상연락체계를 갖춰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 시군 28개 의료기관에 선별진료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상황 종료 시까지
도미 시군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역은 공기와 침방울로 전파되는데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성은 높습니다. 이번에도 산발적 발병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환자에게서 병이 옮았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홍역의 대부분은 동남아 등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영유아 등 면역력이 약한 일부 환자에게는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더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위생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외출해서 다녀오시고 나서는 양치와 손 씻기 이런 것들을 꼭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고열과 기침, 콧물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줄이고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내고장 소식입니다. 장애인 재활 승마 체험 활동이 오늘 오후 함안군 승마공원에서 열립니다. 창녕군 산림조합의 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식이 오늘 오전 창녕군청에서 열립니다. 의령군민과 함께하는 경남재즈 신년음악회가 오늘 저녁 의령군민회관에서 열립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센터 개소식이 오늘 오후 진주시 지체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제7회 사천시장배 전국의료인 농구대회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사천시 삼천포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최근 지역 비하성 발언과 성희롱성 발언으로 막말 논란을 일으킨 허환구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회는 어제 긴급 이사회를 열어 허 이사장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임원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6개월의 경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감사행정 목표를 도민에게 도움되는 감사로 정하고 감사행정 혁신을 비롯한 5대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검토하고 사회적 가치 감사를 시행하며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현장 면책 제도도 추진합니다. 한편 도는 올해 시군,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 출연기관 등 20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합니다. 2019학년도 수시 모집 대입 결과 분석을 보면 경남의 입시 결과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서울대 합격자가 지난해 94명에서 올해 111명으로 18% 증가하는 등 주요 대학의 합격자 수가 지난해보다 최대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3년 전 실시한 고교 평준화 지역 균등 분배와 대입정보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도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함안의 평생교육시설인 경남보건고등학교가 개학을 한 달 앞두고 폐교를 통보해 1, 2학년 학생 28명이 난처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학교 측은 올해 신입생 모집 결과 지원자가 너무 적어 최종 포기하면서 재정난을 이유로 폐교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면 폐교 인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하동 취나물이 어제 하동 농협 정량 지점에서 초매식을 갖고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동 취나물은 지리산 자락에서 친환경으로 재배돼 맛과 향이 뛰어나고 영양이 풍부해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설 재배 취나물은 오는 5월까지, 노지 취나물은 3월 중순부터 6월까지 출하됩니다. 고성군의회가 태양광 발전소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군의회 본의회를 통과한 고성군 계획조례는 개발 행위 허가 대상 토지에 헥타르당 임목 축적을 150% 이하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의 경우는 80% 미만으로 개정됐습니다. 임목 축적은 산림 축적을 산림 면적으로 나눈 값인데 흔히 묘목 밀도로 불립니다. 남해군이 올해부터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남해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한 명에 한 차례 최대 30만 3천 원까지 교복 구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해군은 교육복지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경남에서 최초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올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거제 외도 보타니아가 3월 초부터 거제 시민에게 무료 개방됩니다.
외도 보타니아는 거제시의 천만 관광객 유치와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 시민들을 위해 성인 기준 입장료 12,000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개방이 시행되면 거제 시민은 외도를 오가는 유람선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